네, 안녕하세요. 오늘 독서도 2020년도 3월 모의평가 31번에서 35번 통증에 대한 내용으로 한번 기출을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같이 분석하면서 내용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죠. 우선 항상 문단 번호부터 쓰고 이 글은 4개의 문단, 그 다음 마지막에 한 편까지 해서 5개 문단 정도로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글인데 이 글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다른 부분이 아니라 3문단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벌써 독서에서 제가 가끔 얘기했던 거지, 이렇게 네모로 표시되거나 또는 이렇게 어퍼스트로피를 썼을 때 이런 것들이 독서에서는 핵심화야, 핵심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것들을 묻겠다고 지금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과정을 공부를 조금 해야 돼서, 이 지문이 2020년도 3월 모의평가 31번에서 35번으로 출제가 됐지만 이 지문과 관련된 게 독서는 지식이 계속 반복되는 영역 속에서 나오는 경향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2016년도 고3 4월 모의평가에서 관련된 내용을 한번 갖고 와봤으니까 그 부분은 여기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자체가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어서 같이 정리를 하면서 시험의 포인트들을 짚어보도록 할게요. 1문단부터 한번 봅시다. 1문단을 봤더니 통증은 이라고 하면서 개념을 벌써 설정하고 얘기를 시작하네. 그러면서 통증이라는 건 조직 손상이 일어나거나 일어나려고 할 때 의식적인 자각을 주는 방어적 작용으로 감각의 일종이래요. 그러면서 이 통증을 유발하는 자극을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 강한 물리적 충격에 의한 기계적 자극, 두 번째 높은 온도에 의한 자극, 세 번째 상처가 났을 때의 자극, 그 다음 네 번째 미생물에 감염됐을 때 화학적 자극, 이 네 가지가 지금 있다고 얘기를 하네. 그래서 우리가 구성을 써보면 1문단에서는 이 통증이라는 것의 개념도 설명했고, 이 통증을 유발하는 자극에 대해서 네 가지로 지금 설명을 했으니까 학생들이 이걸 볼 때는 제가 이렇게 간단히 정리를 하지만 본인들은 이런 것들 정리해 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세부적으로 좀 정리를 하시고, 이러한 자극은 온몸에 퍼져 있는 감각기관의 말단에서 받아들이는데 이 신경 말단을 뭐라고 한다? 통각수용기라고 한답니다. 이 통각수용기는 피부에 가장 많아서, 그래서 이 부분, 요 부분은 또 뭘 얘기하는 거야? 통각수용기의 개념을 지금 얘기했지. 개념을 얘기해 놓고 뒤에서는 또 봐봐. 통각수용기는 피부에서 가장 많아. 피부에서 발생한 통증은 위치를 확인하기가 어렵지만 쉽지만 통각기가 많지 않은 내장 부위에서 발생한 통증은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요런 것들도 나눠서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에 후각, 그 다음에 요렇게 해버리면 요것도 괜찮지. 통각수용기의 뭐 특징이라 해서 이래서 네 가지를 지금 건드리기가 괜찮은 부분이 될 수 있겠네. 그래서 결국 여기도 마찬가지죠. 통증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두 번째 통각 수용기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것의 개념, 그 다음에 그것의 특징을 네 가지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만약에 내신으로 이걸 건드린다고 하면 이 부분에서는 개념이나 이런 것도 유발하는 자극 네 가지를, 근데 얘는 좀 기본에 깔려있는 지식으로 좀 써먹는 게 좋고, 얘는 적절한 거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묻기가 괜찮은 문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 2문단으로 한번 가봅시다. 2문단에서는 중요한 내용으로 벌써 시작을 하지. 위에서 말했던 통각 수용 신경 섬유에는 두 가지가 있대. 보시면 색깔을 나눠 볼게요. 얘와 얘 두 가지가 있대. 이렇게 분류가 됐을 땐 제가 찾고 시작하는 게 좋다고 얘기를 했었지.
이렇게 돼버리면 벌써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공부를 할 때 이런 게 있다라고 했었고 두 개씩 나눠보면, 그치, 이런 것들이 지금 정리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뭐 하기가 좋아? 비교, 대조하기가 좋아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문단은 이 둘을 나눠서 공부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뭐만 세워주면 돼? 그렇지. 기준만 잘 세워준다면 충분히 이런 것들은 공부할 때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문단이기 때문에 요것만 잘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총 하나, 둘, 셋, 네 가지 기준으로.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잡았냐, 네 가지 기준을 첫 번째 반응하는 자극, 제가 글을 재구성해 가지고 조금 나눠버린 거예요, 공부하기 편하게. 두 번째는 통증, 세 번째는 크기, 네 번째는 전도, 속도로 나눠볼 수 있다는 얘기지. 보시면 첫 번째 뭐라고 나와? 반응하는 자극인데 기계적 자극이나 높은 온도 자극에 반응한대. 근데 C섬유 같은 경우는 기계적 자극 그대로지, 그 다음에 높은 온도 자극 그대로지, 근데 더해서 뭐까지? 화학적 자극에도 반응한다라고 나왔지. 그러니까 얘는 기계적 자극, 높은 온도 자극, 근데 얘 동일하게 둘 다 있고 여기에 더해서 뭐까지? 그렇지, 화학적 자극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보이지. 그 다음 두 번째도 가면 앞에 것은 전도된 통증 신호가 대뇌, 중추인 대뇌로 연결이 되고 거기에서 날카롭고 쑤시는 듯한 짧은 초기 통증을 느낀대. 거기서 위치를 파악하는 건데 C섬유는 똑같이 전도된 통증 신호가 대뇌 피질로 전달되면 대뇌 피질에서 욱신거리고 둔한 지연 통증을 느낀다. 그래서 통증도 다르죠. 얘는 날카롭고 쑤시는 듯한 짧은 초기 통증이라면 얘는 욱신거리고 둔한 지연 통증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네. 그 다음 크기도 볼까요? 크기는 얘는 크고 얘는 작다. 전도 속도는 빠르고 전도 속도가 느리다. 그래서 크기는 크다, 속도도 빠르다. 그래서 C섬유는 작다, 느리다로 우리가 대조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둘은 구분하기가 너무 좋은 문제. 그래서 출제의 가장 기본, 그래서 내신이든 수능이든 이런 것들은 기본으로 출제되는 가장 좋은 문단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네. 그 다음 3문단, 여기가 진짜 중요한 내용이 이제 나온 거지. 제가 볼 때는 여기가 가장 시험에서 출제 빈도가 가장 높아야 되는 문단입니다. 우선 대놓고 이 과정이 이해하기도 조금 어려울 뿐더러 이걸 정확히 이해하려면 이전 기출과 관련했을 때 알아두시면 좋겠고, 여기서도 보지만 4년 만에 또 출제가 가능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죄송합니다. 4년 만에 출제가 가능했다는 걸 보면 결국 뭐냐, 수능에서 독서가 어렵긴 하지만 이 제재 같은 경우는 돌고 도는 경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런 독서들은, 기출 독서는 분석을 잘 해놓는 이유가 왜 중요하냐, 그게 다음 독서에 도움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제가 좀 빠져있는 내용을 저 그림을 바탕으로 이전 독서랑 연결해 가지고 좀 깊게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지. 첫 번째, 통증 신호 전달은 통각 수용기가 받아들인 자극이 전기 신호로 변환돼서 통각 수용기와 연결된 1차 신경섬유를 따라서 전도되는 후 척수에서 나오는 2차 섬유를 따라서 전도돼서 시상을 거쳐서 대뇌로 전달됨으로써 이루어진다라고 나왔네. 이걸 한번 제가 나눠볼게. 우선 통각 수용기가 받아들인 자극, 얘가 1번이라고 하면 이게 뭐로 바뀌어? 전기적 신호로 바뀌는 거야.
그 다음에 통각수용기가 연결된 1차 신경섬유 여길 따라서 가고,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 2차 신경섬유에 가게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시상을 거쳐서 어디까지? 대뇌까지 전달되는 과정이다.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한번 우리가 써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칸을 만들어 오긴 했는데 글씨를 작게 써야 될 것 같아. 출처는 2016학년도 고3 4월 모의평가.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때 모의고사도 EBSI 가면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는 걸 추천합니다. 방금 과정을 보면 이게 산문단의 내용인데, 통증 신호의 전달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 통증 신호가 어떻게 전달되냐? 첫 번째, 통각 수용기가 받아들인 자극이 있어. 근데 이 자극을 뭐로 바꿔? 두 번째, 전기적 신호로 변환시켜. 그리고 나서 이게 어디로 가? 통각 수용기와 연결된 1차 신경섬유를 따라 전도되고, 이게 척수에서 나오는 2차 신경섬유를 따라 전도되고, 이게 어디로 가는 거야? 시상을 거쳐서 중추인 대뇌까지 전달되는 과정이지. 그래서 우리가 키워드를 잡아보면 자극이 전기적 신호로 변하는 거고, 이게 통각 수용기하고 따라서 1차 신경섬유, 그 다음에 척수에서의 2차 신경섬유를 따라서 시상을 거쳐서 대뇌까지,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이 과정은 별표를 해놓으시고, 이거는 지금 간단히 설명한 거야. 근데 이거를 밑에서 부연 설명하는데 그게 조금 어려운 거지. 그래서 내가 부연 설명한 걸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 시냅스 그림을 한번 갖고 온 건데, 보세요. 이 1차 신경섬유와 2차 신경섬유는 척수에서 서로 뭐를? 시냅스, 이게 신경과 신경을 이어주는 시냅스거든. 그래서 여기서 이루고 있어서 통증 신호 전달을 위해서 1차 신경섬유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돼야 된다. 신경 전달 물질이 시냅스를 통해서 그 다음 시냅스로 신경 전달 물질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전 세포고, 이게 그 다음 신경, A 신경, B 신경이라고 보면 되겠지. 그걸 이어주는 게 시냅스인데, 이 신경 전달 물질이 뭐래? 글루탐산. 이게 같은 거야 지금. 한마디로 시냅스에서 시냅스로 신경 전달 물질이 먼저 분비가 되는 거야. 그게 글루탐산. 이 글루탐산은 정확히는 화학적 신호라고 해야 돼. 그래서 이 화학적 신호인 신경 전달 물질 글루탐산이 분비가 돼. 그리고 나면 이 분비된 게 이 두 가지, AMPA 수용체랑 NMDA 수용체를 만나서 결합하고 얘네가 활성화가 돼야 돼. 근데 문제는 이 두 가지 다 만나서 결합하는 건데, 이 뒤에 놈이 주변에 마그네슘 이온이 있거든. 그것 때문에 억제되어 있어, 억제. 그러니까 얘는 억제된 상태니까 먼저 앞에 기억이 활성화가 되고, 이게 활성화가 되고 나면 나트륨 이온이 신경섬유를 따라서 2차 나트륨 이온이 1로 넘어가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 나트륨 이온이 넘어가고 나면 대뇌에 넘어갔지? 그러고 나면 얘는 이제 전달이 됐으니까 그 다음 이쪽이야. 이게 유입이 되면 얘 뒤에 니은이 활성화돼서 이번에는 얘랑 관련된 게 나트륨이었잖아.
이번엔 NMDA랑 관련된 칼슘 이온이 유입되는 거지. 그러면서 대뇌까지 가는. 그래서 요렇게 정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걸 그림으로 한번 그리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통각수용기에서 자극을 받아들이고 전기적 신호로 변환시켜서 1차 신경섬유에 전도가 된 거야. 그럼 이 상황에서 얘가 지금 시냅스야. 얘도 시냅스고 얘도 시냅스인데 얘가 지금 얘로 지금 이렇게 전달되잖아. 그러니까 전달되기 전이고 전달된 후지. 그래서 얘는 시냅스 전세포라고 하고 얘는 후세포라고 지금 부르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신경 전달 물질, 이게 다른 말로 앞에서도 우리가 일문단에서인가 나왔던 화학적 신호. 이 글에서는 이런 말이 없지만 다른 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배경 지식. 그래서 이게 화학적 신호인데 이게 먼저 분비가 되는 거야. 이 대표적인 얘가 뭐다? 글루탐산이라고 앞에서 나왔던 거지. 그러니까 얘가 분비가 되면 두 가지랑 결합할 수 있어. AMPA 수용체 및 NMDA 수용체, 이 두 개랑 결합하고 이 두 개를 활성화시키는 거야.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얘가 지금 분비가 됐잖아. 분비가 됐는데 여기에 지금 이미 뭐가 많아? 그치, 마그네슘 이온이 있잖아. 이 마그네슘 이온 때문에 이 수용체는 억제돼 버려. 그럼 얘가 억제됐으니까 이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건 뭐야? 그치, 얘가 먼저 활성화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활성화가 되는데 지금 뭐라고 나왔어요? 마그네슘 이온에 의해서 억제되고 소량의 글루탐산에는 AMPA 수용체가 먼저 활성화된다. AMPA 수용체가 활성화되면 나트륨 이온이 먼저 유입된대. 그러니까 여기에 이 수용체가 활성화되면서 내가 이 중에 하나를 세모라고 해볼게. 네모가 먼저 좋겠구나. 네모. 이게 지금 뭐냐? Na 플러스 나트륨. 그래서 1번이 활성화가 되면 나트륨이 유입되고 활성화가 되는 거야. 그러고 나면 이제 뭐가? 그치, 얘가 활성화 될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지.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했지. AMP 수용체에서 나트륨이 유입되면 뒤이어 NMDA 수용체도 활성화되는데 이번에는 나트륨뿐만 아니라 뭐도 유입된다? 칼슘 이온도 유입된다. 이번에 색깔을 제가 이 색을 써볼게. 지금 보시면 얘가 활성화가 됐어. 그러고 나면 이번엔 NMDA 수용체가 이번에 활성화가 되는데 지금 처음 단계에서는 뭐만? 나트륨만 유입이 됐었다면 이번에는 나트륨도 들어가고 뭐도 들어가는 거야? 나트륨도 들어가고 이게 Na 플러스잖아. 그 다음 세모가 뭐야? 칼슘이죠. Ca2 플러스 칼슘. 그래서 칼슘이 유입되고 활성화되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때도 비슷하죠. 지금 이때 보면 시냅스 전세포에서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해서 들어가는 걸 봤더니 처음에는 뭐만 들어갔어? 글루탐산하고 결합한 나트륨만 지금 들어간 상황이야. 나트륨만 지금 들어갔잖아. 근데 이 밑에 과정을 보면 나트륨도 들어가고 또 뭐도 들어가고 있어? 그치, 또 하나가 뭔가 들어가지. 이게 지금 칼슘. 그래서 처음에 위에를 1번처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를 2번의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러면 우리가 3문단의 내용이
끝났다고 볼 수 있겠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요걸 갖고 와서 한번 설명을 해봤으니까 보시면 좋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3문단 가장 어려운 내용인데 해결이 됐네. 그리고 나면 4문단, 5문단은 뭐 별게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4문단 신경 전달 물질 서브스턴스 P, 얘도 좀 또 개념을 정리하고 있지. 얘는 1차 신경섬유 말단에서 분비돼서 2차 신경섬유에는 NK 수용체를 활성화시켜서 통증 신호를 2차 신경섬유로 전달한대. 그러면서 이 통증 신호는 시상을 거쳐 대뇌피질로 들어가 통증을 느끼게 하고 망상체와 시상하부 등 뇌의 여러 부분을 포함하는 대뇌 변형계로 전달돼서 자율신경과 내분기회를 자극하여 통증으로 인한 행동이나 감정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 그래서 뭐 딱히 중요한 내용은 없어 보이는 부분이네. 그래서 그냥 이 피신경 부분에 대해서 그냥 설명했다 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핵심 개념은 신경 전달 물질인 서브스턴스 P랑 그 다음에 대뇌 변형계 이런 것들이 뭐 특이한 정도겠지. 그 다음 5문단으로 가볼까요? 한편 여기는 조금 특이한 역할 부분이 있어서 여긴 좀 정리가 좀 필요해 보이네. 망상체에서 1차 신경섬유의 말단으로 뻗어있는 신경섬유 말단에는 엔트로핀, 엔케팔린, 다이노르핀 같은 진통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는데 이 물질은 1차 신경섬유의 말단에 있는 아편 수용체와 결합함으로써 1차 신경섬유에서 서브스턴스 P가 분비되는 것을 억제하여 통증 신호가 2차 신경섬유로 전달되지 못하도록 한다. 이러한 통증 억제 시스템은 앞에서 얘기한 게 통증 억제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네. 그럼 여기도 정리가 이렇게 되면 굉장히 쉽겠네요. 여기 보면 결국 뭐야? 이 통증 억제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뒷부분은 뭐에 대한 얘기고 역할에 대한 얘기고 앞에는 구조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구조, 통증 억제 시스템의 구조를 이까지 설명하고 뒤에선 역할로 정리를 해버리고 있는 거네. 그래서 4문단과 5문단을 보시면 4문단은 뭐에 대한 내용이고 서브스턴스 P에 대한 역할. 그래서 P하고 하나 더 한다면 대뇌 변형계. 그래서 얘네들의 역할인데 특히 서브스턴스 P는 뭐가 중요했어? 얘가 분비돼서 NK 수용체를 활성화시키고 이걸 통해서 뭘 했어? 통증 신호를 전달했다는 게 중요하겠지. 그에 비해서 5문단은 결국 뭐야? 앞에서는 통증 억제 시스템에 대해서 구조를 얘기하고 뒤에서는 역할을 얘기한 문단으로 설명하시면 전체 글은 설명이 됐네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1문단에서는 이 통각수용기의 특징 요거 하나 괜찮고 시험에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이 둘을 비교하는 거 두 번째 포인트, 그 다음 세 번째 가장 핵심이죠. 이 과정, 통증 신호 전달 과정,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묶어가지고 통증 억제 시스템의 구조와 역할 이렇게 내는 것들이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내신을 공부할 때는 저 네 가지 정도 더 볼 수가 있겠죠. 1번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일치하지 않는 것. 1번 앞에 거와 뒤에 거 두 개의 섬유가 직경이 앞에 게 뒤에 거보다 우리 아까 다 정리했던 거네. 크기나 전도 속도 맞네. 이게 더 크고 빨랐지. 2번 통각수용기가 많은 부분일수록 통증 위치를 확인하기가 쉽다. 맞지? 통각수용기가 많은 피부는 통증 확인이 쉬웠죠. 망상체에는 1차 신경섬유의 말단으로 뻗어있는 신경섬유가 있다.
그치, 망상체에는 신경섬유가 있다는 게 오문단에 나왔었고, 기계적 자극에는 높은 농도에 반응하는 통각수용기가 모두 분포. 맞지? 둘 다 있었지. 근데 얘는 화학적 신호가 하나 더 있었던 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럼 답은 5번이네요. 통각수용기는 수용기의 반응이 감소되는 감각 적응 현상을 일으켜 지속적인 자극에 의한 통증을 완화시킨다. 틀렸죠. 통각수용기는 감각 적응 현상이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완화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 다음 두 번째 보시면 통증 신호 전달. 이게 아까 가장 중요한 건데 여긴 너무 쉽게 내버린 거죠. 쉽게 얘기하면 1번 C섬유를 따라 전도된 통증 신호는 대뇌피질로 전달되지 않는다. 뭔 소리야? 전달되지. C섬유를 따라서 전도된 게 대뇌피질로 전달이 됐잖아. 답은 1번이겠네. 1차와 2차 섬유 시냅스를 이루는 부분은 척수. 그치, 중간에 척수를 거쳐서 갔고, 초기 통증, 지연 통증 맞고, 대뇌변이가 통증 신호를 전달하면 통증은 감정만 일어나는 거 맞고, 글루탐산 이게 신경 전달 물질이었지. 이것도 마찬가지고 1차 신경세포 신경 전달 물질 맞네. 그럼 답은 1번. 그러니까 얘를 내는 건 너무 좋은데 문제는 너무 허접했다. 그래서 얘보다는 얘를 아까 과정을 요렇게까지 가능하니까 제가 만약에 낸다면 저렇게까지 변화를 시킬 거기 때문에 32번은 좀 아쉽습니다. 저걸 그림을 가져오거나 보기로 내는 게 보기용으로 이렇게까지 해주셔야 학교 선생님들이 이걸 제대로 공부하고 응용해서 냈다라고 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기억과 니은. 기억은 아까 AMPA 수용체고 니은은 NMDA 수용체겠지. 그러면 아까 그 과정이지. 그러니까 이 두 개 합쳐서 한 번에 냈으면 좋았을 텐데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2차 신경섬유에 있는 수용체 맞고, 2번 기억은 1차 신경섬유에서 분비된 글루탐산 이게 신경 전달 물질이었잖아. 그거랑 결합해서 활성화 맞죠? 그래서 1번 기억이 먼저 활성화돼서 들어간 다음에 나트륨을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그게 니은 수용체로 활성화되고 그러고 나면 칼슘 이온도 같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 니은은 마그네슘에 의해서 억제됐기 때문에 기억이 먼저 됐었고, 4번 니은에 의해 칼슘 이온이 유입되면 통증 신호가 대뇌피질까지 전달된다. 그러진 않았죠. 유입되어도 대뇌피질까지 전달되진 않았지. 5번 기억이 활성화되면 나트륨 이온이 유입되면 니은이 활성화된다. 맞았네. 그래서 아까 내가 연결을 그렇게 했었죠. 그치? 기억에 따라서 나트륨이야. 그러고 나면 니은이 활성화되고 나면 나트륨과 함께 뭐도? 칼슘도. 그래서 아까 연결도 그렇게 했었지. 물론 이 칼슘 이온에는 당연히 뭐도 이제 되는 거야? 그치? 나트륨도 되고 있는 상태의 칼슘 이온까지. 그러면 답 찾는 건 어렵지 않아 보이네요. 그 다음에 34번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한번 읽어봅시다. 손상된 세포에서 생성되는 프로스타글란딘은 통각수용기가 활성화되는데 필요한 역치를 낮춰서 통증을 잘 느끼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야? 역할이지. 아스피린 같은 약물은 프로글란틴의 생성을 억제하여 통증을 완화시킨다. 한편 강력한 진동체인 몰핀은 엔도로핀의 분자 구조와 유사해서 아펜 수용체와 잘 결합한다. 하지만 중독성과 부작용이 심해서 통상적인 진통제가 없을 때는 효과가 없을 때는 투여하는 최후의 진통제로 쓰인다. 그럼 결국 뭐냐? 아스피린이나 몰핀 얘기하는 거 왜 얘기한 거야? 그치? 결국 예거의 근거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거지. 그럼 적절한 것을 고르라네. 1번 아스피린은 통각 수용기의 활성화를 어렵게 해서 얘기를 했었지. 자극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몰핀은 아펜 수용체와 결합해서 통증 신호의 전달을 억제하겠군. 답은 1번이네요. 2번 아스피린은 손상되었던 세포에서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을 활성화시키고, 틀렸지. 억제한댔잖아. 몰핀의 망상체 및 시상하부에 전달돼서 엔도르핀의 분비를 활성화. 틀렸네. 또 틀렸네. 얘는 활성화도 아니지. 몰핀이 엔도르핀의 역할을 한댔지.
3번 아스피린은 통증 자극의 세기를 줄여서 아니지 줄이는 게 아니야. 통각 수용기의 반응을 감소시키고 몰핀은 엔돌핀과 반응하여 틀렸죠. 아 편수용체 얘랑 결합한 데 있지. 4번 아스피린은 통각 수용기를 둔감하게 하여 자극을 전기적 신호로 변환시키지 못하게 하고 몰핀은 서브스턴스 P와 반응하여 서브스턴스 P의 기능을 강화하겠군. 틀렸죠? 강화가 아니지 분비를 억제한다니까. 5번 아스피린은 손상된 세포를 회복시켜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을 억제하고 몰핀은 진통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억제하여 서브스턴스 P의 생성을 방금도 얘기했죠. 촉진하는 게 아니라 뭐 분비를 억제한다. 답은 1번. 그 다음 문맥적 의미 뭐 이런 것들은 크게 어렵지는 않죠. 그래서 가장 유사한 거 2번. 요거는 뭐 어휘를 중시하는 학교 정도에서만 볼 수 있는 문제 문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가장 중심은 한 4가지 정도 제가 찍었었죠. 요런 것들 준비하시면 내신에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일 거고, 이 지문은 자주 나오는, 그래서 신경 전달 또는 통증 전달, 그래서 무슨 전달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문항이기 때문에 이 그림을 중심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또 독서를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